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요새 첫눈 소식도 좀 들려오고 부쩍 날씨 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수능 시험이 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능 날만 다가오면 추워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해주는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사실 그게 하나의 추억이었는데 네. 요즘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올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를 넘어섰지만 백신 접종 완료 후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10명 중 6명은 돌파 감염 추정 사례입니다. 은평구가 공모 사업을 통해 내년도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약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양천구 목사랑 시장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웃을 향한 따뜻한 온정이 가득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가 시행 중입니다. 방화문 폐쇄 등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1,000명대로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층 등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 걱정인데요.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중증 환자 병상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층에 적극적인 백신 추가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2주차. 코로나19 확산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2,500명 안팎. 서울에서는 또다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신규 환자 10명 중 6명은 백신 완료 후 확진되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6%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추가 접종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맞추어 예약과 접종을 받아주시고 내일부터는 추가 접종 대상자가 네이버 카카오톡의 자녀 백신 당일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 대상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현재 경증과 무증상 환자 약 2,000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24시간 가동하는 등 재택치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서울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에 임박했습니다.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은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그거에 비례해서 중 환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 여력으로 문제가 없다며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간격 단축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일 0시 기준 서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8.4%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가 내년도 일자리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 사업에 11개의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는 우리 동네 곤강정리 트레이너, 소상공인 재무 컨설턴트 등 4개의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는 대림 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연서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7개의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은평구가 11개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약 27억 원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김장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양천구 목사랑 시장에선 주위의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날 나눔 행사에는 목사랑 시장 상인들과 목사동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잘 버무린 김장김치 100여 박스를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의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가정들에게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서 가정들이 좀 행복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 행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목사랑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난방기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입니다.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큰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소방시설 점검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의 김본순 팀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정확히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신고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는 다중이용 시설의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포상제를 말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소방시설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위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을 하는 행위와 소방펌프, 수신반 전원, 동력 제어반, 소방시설용 비상천원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서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출입하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특히 다중이용 시설이 몰려있는 건물을 보면 도난이나 방범의 목적으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재물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데요. 위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양방향으로 대피해야 하는데 한쪽 비상구가 막혀 있으면 한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서로의 피난을 방해하여 대피 지연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신고 방법으로는 6하 원칙에 맞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법 행위를 하였는지를 신고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소방본부 또는 관내 소방서에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되고 현장 확인을 한 후 포상 심의를 하여서 포상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김본순 팀장이었습니다. 양천구가 사용 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설비 교체 공사비를 최대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양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양천 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녹색 건축물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녹색 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에 추가 지원 특례 조항도 있어 구는 그동안 소음 피해 지역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ED 바닥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신호등과 동시에 작동하는 LED 램프입니다. 바닥 신호등은 28개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여 곳에 설치됐으며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양천구가 오늘 19일까지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낡은 방충망과 싱크대 등을 교체하는 집 수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신월 이동의 중위소득 80% 이하 13가구인데요. 집수리 사업은 양천구 주민기술학교 교육생과 전문가가 직접 가구를 방문해서
낡은 방충망 등 오래된 집안 내부 시설을 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천구가 신월동과 신정동 일대에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합니다.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은 사물 인터넷 기반 LED 보안 등인데요. 서울시 안심이 앱을 실행한 후 보안 등이 설치된 골목길을 걸으면 조명이 자동으로 밝아집니다. 양천구는 올해 연말까지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신월 3동과 신정 4동 일대 모두 360곳에 안심 스마트 보안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학대 심리치료센터는 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검사,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 아동학대를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향후에는 보호 필요 아동이 생활하는 아동 양육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무상점검을 추진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모아 연소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재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점검 대상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2,800여 대입니다. 무상점검은 16일에는 잠실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17일에는 목동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